지난 1월 테슬라 주식이 바닥을 칩니다. 21년 11월 최고가 407달러에서 23년 1월 3일 108달러까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3%까지 내려가 버린 것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이유로 말입니다. 중국에서의 수요가 떨어지고 이에 팔리지 않는 재고가 쌓이며 트위터로 기행을 일삼던 일론 머스크 덕분에 신나게 아래로 떨어지는 주가에 사람들은 공포로 도망가기 바빴고, 그나마 주가가 조금이라도 더 비쌀 때 손해를 적게 보고 팔고 나가야 안심이 된다는 생각에 테슬라의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너도나도 테슬라 주식을 팔아넘기면서 주가는 더 하락하고, 거기에 더해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추가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의 반대 매매까지 나오게 되죠. 주가는 어디가 끝일지 알 수 없게 떨어집니다. 참고로 반대 매매란 내가 가진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더 구입했는데 기존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 주식을 허락 없이 팔아버려 소실분을 메꾸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2월 15일 테슬라 주가는 209달러, 주가는 한 달 사이에 92%, 약 2배가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우려와 공포심과는 달리 기업 실적은 탄탄했고, 일론 머스크는 수요에 문제가 없으며 여전히 생산 능력의 2배 이상의 수요가 있다며 기존의 불안을 잠재웁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상황은 역전되죠. 모두들 이제와 땅을 칩니다. 왜 그때 테슬라를 사지 않았을까?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꼭 사야지 하면서 이미 2배 가까이 오른 테슬라를 추격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할 때 우리는 그때가 다시 온다면 나는 꼭 올인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었나요? 조금 더 멀리 2008년 금융위기에도 97년 IMF 시기에도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며 학습했고, 그 결과를 경험했으며 매번 새롭게 다짐하곤 했었죠. 그때가 온다면 과감히 투자할 거야 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욕심을 부리고, 거꾸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공포를 느껴라. 왜 우리는 결국 테슬라가 저점인 당시 공포 속에서 욕심을 부리지 못했을까요? 지나보면 그때가 저점이고 기회인 것을 알지만 선뜻 손이 가질 않습니다. 당시 매일 뉴스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주가는 80달러, 60달러까지 더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예측들로만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가가 떨어진다는데 자신이 가진 돈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대다수는 돈을 벌지 못하고 그 와중에서 비정상적인 용기를 낸 사람만이 돈을 버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우리의 뇌는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전달 유전자의 촉진자 부분이 모두 다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촉진자 부분이 짧은 형태를 띈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가 더 예민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움을 느끼는 안테나가 더 예민해서 무서움도 더 많다는 것이죠. 결국 이는 어느 정도 타고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본능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예민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 먼 과거로부터 맹수의 위협과 자연재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인류는 800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799만 년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원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고작 1만 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뇌는 애초에 투자에 적합하지 않게 생겨먹은 것이에요. 자신의 두뇌와 본능을 거슬러서 행동했다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뱀에 물려 죽거나 독버섯을 먹어버리고 혹은 후손을 퍼뜨릴 기회도 얻지 못했겠죠. 우리는 너나 없이 쫄보 원시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가 떨어지면 무섭고 가진 주식이라도 팔고 나가기 바쁩니다. 결국 투자에 성공하고 남과 다른 부자가 되려면 본능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하죠. 사자를 만나 겁에 질린 나의 편도체가 어서 빨리 도망치라고 주식을 팔아버리라고 명령하더라도 나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자신을 알며 기업에 확신하여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소수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능을 극복하고 투자에 성공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당시 온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증권사 중개인에게 1달러 미만에 거래되는 주식을 빠짐없이 100주씩 사달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동전 주식들을 모두 사달라니.
증권사 직원은 장난 전화인 줄 알았지만 전화를 건 젊은이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직원은 104개 종목을 100주씩 총 1만 달러치를 사주었습니다. 그 1만 달러는 4년 후 4만 달러가 되었고 오늘날 가치로는 100만 달러, 하나 12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의 최초 투자금 1만 달러도 직장 선배에게 빌린 돈이었다고 합니다. 본능을 극복하고 과감한 투자를 했던 그 젊은 투자자는 바로 존 템플턴이고 그는 그의 전설을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본능과 두려움을 극복하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